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실시간 데이터 동기화 전략을 발표하게 된 실크로드 소프트의 윤성주입니다. 네, 이렇게 소개를 받고 나니까 식사 시간 하시고 제일 첫 타임이더라고요. 아마 식사도 잘 드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 기술적인 되게 제목이 막 여러 가지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데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 기술을 하시고 계시고 또 저의 선배님들도 계실 거고 또 엔지니어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 컨설턴트나 아니면 관련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어렵다기보다는 또 시간대도 시간이고 최대한 쉬운 주제를 가지고 쉬운 내용을 해볼까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만든 자료이니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고요. 조금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지난 10년 이상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을 분석하고 시장에 대한 평가를 하고 저희들의 제품화하는 그런 제품 마케팅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데이터다 또는 기업의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세션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좀 더 빠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시간에 대한 여행자, 내비게이터로서 DBMS 시장과 그리고 DBMS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DBMS 시장의 변화가 실제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는 있는지 그리고 그 대응하는 과정 중에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눌러야 되나요? 네. 죄송, 리모컨 프리젠터가 안 된다고 하네요. 네, 그럼 제가 눌러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너에서 2023년도 그 의사진 결국 이제 C레벨이라고 우리나라는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CIO나 CO나 CMO나 이런 분들한테 기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10분 중에서 9분이 디지털 기술을 꼽으셨습니다. 디지털 기술 중에 여기 랭크업이 되는 여러 가지 제품의 기술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 2위, 4위엔 탑3에 대한 기술 지표가 하나 있고요. 제일 첫 번째로 꽂았던 기술 지표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꽂았던 기술 지표는 아무래도 알파고 이후에 AI라는 기술이 너무 조망을 받았고 그 이후에 그 AI를 좀 더 혁신적으로 할 수 있는 머신러닝들이 아마 작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제품화에 대한 프로토타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과적 소프트웨어 파워 그리고 IT의 기술 그 능력을 얼마나 극대화시킬 건가에 대한 소프트웨어 인베스트먼트 쪽에 관심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로 원픽을 받았던 분야가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클라우드 부분은 실제 클라우드는 80년대 나온 기술입니다. 근데 80년대 나온 기술이 업그레이드 됐고 현재 시장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디지털 혁신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고 원픽을 꼽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데이터. 제가 첫 번째도 여러분이 오늘은 데이터다. 아니면 여러분은 기업에 있는 데이터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부분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또한 오늘의 여러 다른 이후의 세션들도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픽으로 꼽혀진 AI나 머신러닝이나 클라우드 다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말하는 것들도 그 전체 앞에 키워드를 잡혀져 있는 세 가지가 아래에 있는 그래프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특정 기업에 관심을 받거나 주목받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기업들이 이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너 이거 알아? 나 이거 몰라. 이런 것들을 요즘 밸런스 게임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혹시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들어보셔서 그거 들어봤는데 하신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연배가 있으시고 그거 뭐지? 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연배가 없을 수 있는데요.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주안을 두었던 부분은 그것들을 어떻게 빨리 보낼 것인가. 그 유통이나 물류라든지 그런 철도라든지 도로들을 먼저 구축하는 부분이 1단계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그런 부분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IT로 봤을 때는 그 실제 여러 가지 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실제 고객이나 아니면 사용자까지 가기 위한 여러 가지의 레이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 데이터의 레이어는 가장 밑에 있고요. 물론 이 밑에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얘기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그 DB에 대한 데이터 소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 위가 그 다음에 웹 레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통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레이어가 구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각 도메인별에서는 거의 동일한 유사한 형태로 스태킹이 돼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데이터 부분들은 여기 인간으로 보면 신장과 같이 여러 요소의 데이터가 적시적소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용도에 맞게 그 시간에 맞게 잘 전달되어야 실제 손가락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동작을 하고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으로 조금 더 가서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은행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용자들 또 여러 계층이 일어날 수 있는 액션들을 저희가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주인이라고 하셨죠. 여러분이 데이터 주인 은행에 가면 뭘까요? 데이터가 결국은 돈이죠. 내 돈을 입금하러 가거나 찾으러 가거나 계좌 주인이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은행 담당 직원이 해당 계좌의 주인이 왔을 때 여신 한도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본인의 입출금 통장인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의 여신의 조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조회하기 위해서 기존의 계좌 정보라든지 여신 정보들을 조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인터넷 배킹이나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할 수가 있고요. 물리적인 아예 다른 형태의 HTML 같은 경우에서도 데이터가 이동되는 작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이동이 보장이 안 된다면 은행을 쓸 수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에 대한 모든 액션들과 모든 과정들은 운영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톡 화재 사건 때문에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피해를 많이 겪으셨죠. 그 이유 자체가 데이터가 이중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는 SLA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서비스건 데이터를 제대로 서비스할 수 없다는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운영 데이터베이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 성격이 급하셔가지고요. 화면을 누르거나 서비스에 대한 컨펌 버튼을 눌렀을 때 3초 내에 결과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누르시죠. 그것처럼 운영 데이터는 거기에 부하를 주지 않고 뭔가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운영 데이터는 거의 아이솔레이션 돼서 독립적으로 운용되거나 구축되게끔 대부분의 IT 레이어가 DB 레이어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레이어는 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DB 레이어를 이중화하거나 다른 형태로 클러스터링을 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데이터고 우리는 기업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기업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게 운영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막 접근해서 쓰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용도에 맞게끔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흘려보낼지에 대해서 데이터를 흘려보내는 고민이 기업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전통적인 방법의 데이터를 운영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목적의 데이터베이스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데이터를 뿌려주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해당 목적의 작업들을 진행하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그 수십 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그 해당 비즈니스를 영위했던 기업들이 좌측에 보시는 저희들이 알만 해도 말할 수 있는 그런 IBM이라든지 MySQL, MS SQL이라든지 그다음에 MSK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오라클사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마켓시어를 보게 되면요. 이 3개 글로벌 마켓시어입니다. 3개 회사의 마켓시어가 80%가 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개 회사가 거의 모든 것을 파레토 법칙의 2대 8이 아니라요. 8대 2로 뒤집어져 있는 메인이 8을 차지하고 나머지 소수가 2를 차지하는 아주 기하학적 구조의 형태로 구성이 됐었는데요. 실질적인 한국 데이터로 우리 국내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에디셔널 최소 미니멈 10%에서 15% 이상의 조금 더 높은 종속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은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90%가 넘는 3개 회사의 독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시장이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인프라스트럭처부터 보편화된 기술로 서비스가 되고 경쟁이 되고 출현하면서부터 시장에 변동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회사의 이력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으로 지위를 지키고 있던 오라클의 마켓시어 부분들이 쭉 가다 보니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참고로 오늘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가트너 저희가 여러 가지 IDC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 펌 그리고 리서치 펌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트너 데이터만 취합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데이터의 혼동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이 압도적으로 1위를 지키고 있던 부분들이 작년 저희가 최신 자료로 확인을 했을 때는 랭크 3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떨어지는 폭이 가히 압도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은 오라클에 비해서는 약간은 사이드 윈도우즈 베이스 기반의 그 플랫폼에서만 구동되고 있던 DBMS로 작동하고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저를 가장 빠르게 클라우드화를 시켰고요. 그 서비스를 계속 지속 영위하면서 지금은 가장 높은 대신 압도적이진 않지만 가장 높은 넘버원 컨텐더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빅3 중에 하나였던 IBM 같은 경우는 실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빠르지 않고 아직도 메인프레임과 기존의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을 이뤄내지 못하면서 밀려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아마존 웹서비스라고 하는 지금은 아마존 웹서비스로 부르지도 않습니다. 왜? 웹서비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AWS라는 그 키워드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세파나라고 하는 ERP라든지 CRM이라든지 대표적인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넘버원 컨텐더라고 불렸던 셉이라는 기업은 이제 링크에서 탑5에서 랭크에 들지도 못하고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잘 와닿지 않아서요. 제가 다음 그래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이제 DBMS 스파게티라고 하는데 저희 코드 스파게티 아시죠? 코드 스파게티라고 하면은 뭔가 모듈화도 안 돼 있고 개발자가 전혀 분석이 또 불가능하고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고 네이밍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룰을 적용되는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것들을 보통 코드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는데요. 앞에 지금 제가 2014년도 마우스를 잠깐 쓰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터가 지금 안 돼서요. 마우스가 될까요? 이 앞대 2015년 기준 정도로 했을 때 앞단을 보시면은 2014년에서 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앞단을 보시면은 상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대로 공부를 계속 잘하고 계속 있어요. 밑에 부분들은 그때그때의 시장 상황이나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약간의 뭐 순위 다툼 정도만 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부터 2016년 그 사이에 클라우드에 대한 광풍이 불어나면서부터 코드가 쭉 그냥 올라가고 내려가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 스파게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마케터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겠어요. 이 상황을 이제 꼭 비유를 따지자면은 저 역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중국의 5, 16국 시대 아시죠? 그리고 5, 16국 시대가 잘 와닿지 않으면은 근대에 있던 일본의 전국 시대, 내가 쟤를 죽이지 못하면은 내가 죽는 약간 그런 형태의 서로 죽고 죽이기에 대한 전쟁이 되게 저한테는 많은 재미를 줬었는데요. 지금 기존의 온프레미스 기업 데이터를 장악하고 있는 넘버원 컨텐트 1부터 5 기업들은 자기네 BS 영역에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계속 수성에 대한 전략들을 가져갔었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몇 가지 포인트만 잡아볼게요. 실제 지금 4위까지 올라가는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은 이때 2015년에 이 자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가 있나요? 여기가 있습니다. 채 7년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중국에서 먼저 가장 클라우드가 시작한 그룹이 거의 드라마틱한 곡선을 보이면서 지금 여기에 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은, 특히 중국계 기업들은 CIO라는 중국 공산당의 아주 강력한 정책 때문에 아주 특수하게 이렇게 드라마틱한 곡선을 취했다고 물론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요, 그걸로 설명 안 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스노우플레이크, 이 다음 세션에 같이 안 해서 너무 다행이고요. 다른 트랙에서 진행을 합니다만은 이 다른 AWS는 다 아시잖아요. 실제 2012년에 창업한 기업입니다. 여기에 스노우플레이크가 등장을 했는데 지금 어디가 있나요? 10위권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마케터라서 이런 걸 보면은 너무 왜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 DBMS 시장만큼 정말 견고하고 정말 증명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쓰질 않습니다. 아무리 기획부서에서 다 비용을 절감해서 뭘 좀 써보자고 하더라도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왜? 우리 서비스가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면 너가 책임질 거야? 라는 게 아무리 COI고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변하고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질문입니다. 왜 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데이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업 데이터가 하던 걸 그냥 하고 있었는데 왜 변하게 됐을까요? 저의 오늘 궁금증은 거기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10개 상위 탑 10 중에서 클라우드로 이렇게까지 지위가 올라간 기업들이, 그리고 현재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10개 중에 8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국 겹치를 제외한 4개 업체가 중국 업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시장은 중국과 미국의 양강 구도로 클라우드 사업은 강력하게 드라이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그래프는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네, 레비뉴입니다. 돈이죠. 세계 시장에서 디비파스, 즉 매니지드 된 그 요구에 맞는 서비스 매출 시장이 그래프를 한눈으로 보기에도 전 세계 DB 매출 시장의 절반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 몇 년 만에. 그렇고요. 좀 더 보시죠. 아까 그 그래프가 연상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DBMS 시장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던 그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됩니다. 채 2017년에는 전체 포션 중 5%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49%예요. CAGR로 표현해 보면은 표현이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CAGR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위는 온프레미스예요. 온프레미스의 CAGR이 보이십니까? 거의 정체되어 있어요. 근데 드라마틱하게 거의 19년, 20년, 21년의 곡선을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고, 제가 이 최신 데이터를 보면서 저는 몸을 떨었어요. 와, 무섭다. 이 기류에 편승하지 못하면 우리도 위험할 수 있겠는데,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겠는데, 고객들이 먼저 가 있으면 저희들은 솔루션 기업이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고객들은 이미 눈높이가 저희가 계시면 저희가 그걸 만족시켜 드릴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클라우드 시장의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도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탑 밴더들, 탑3, 탑5의 매출, 점유율들이 급속도로 하락하면서 하향 평준화는 아닙니다. 지금은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변인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변인이 뭐냐? 제가 보는 변인은 클라우드 상에서 아까 디바스, 디비파스 어찌됐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 데이터베이스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프레미스 시장이 줄고 있구나. 거기는 이제 사장 시장이구나. 거기서는 우리가 더 신규 매출을 끌어내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당연히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자료를 찾아보니까 가트너에서 친절하게 또 동년대, 제가 오늘 참고로 다 드린 자료는 2021년 자료입니다. 여러분들 다 찾으실 수 있고요. 자, 링크도 다 걸어놨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온프레미스 시장 역시 작년 기준 22.3%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장이에요. 보통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소프트웨어가 평균적으로 성장하는 성장률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22%면은 거의 5배, 4.5배에 육박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까지의 DB 시장 인사이트를 좀 정리를 하면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프레미스 시장 역시 증가를 하고 있다. 클라우드 DB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지만 역시 온프레미스 시장 역시 증가를 하고 있다. 왜일까요? 여러분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의 데이터는 소중하잖아요. 새로운 걸 해보고 싶은 것도 맞아요. 근데 기존이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오시면서 축적하셨던 데이터는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오라클이라는 기업이 먹고 살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이 먹고 살았고 IBM이라는 기업이 먹고 살았습니다. 그 데이터가 안 중요했다면 다 바꾸는 빅뱅 전략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전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법론, 그런 시스템 철학, 그런 시스템 아키텍처와 클라우드를 공존할 수 있는 뭔가 그 가운데의 데이터를 어떻게 동기할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제안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여기 한 장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좀 케이스 스터디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주 단편화시켰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엄청 어려울 겁니다. 이걸로 표현할 수 없는, 저도 프로젝트도 많이 해봤고요. 경험을 가다 보면 어떤 것 하나 똑같은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편화시키고 일반화를 시켜보면 결국은 온프레미스는 기존적으로 서비스를 내리지 않는 이상은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온프레미스를 스케일업에서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기존의 모노폴리하게 모든 것들을 차세대로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은 MSA 또 신규 핀테크 전체 기업들이 어떻게 빨리 비즈니스를 런칭시킬 거고 거기서 결과를 빨리 얻어서 이 서비스를 확장을 시킬 거냐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보셨지 않습니까? C레벨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는 거기로부터 혁신을 얻을 수 있는 비즈니스 기술은 뭐냐? 그게 클라우드고 그게 데이터고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를 동기화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동일한 인프라에서 오라클하고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다른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는 비용을 빨리 퀵클리 다른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스트를 해서 빨리 서비스를 런칭하는 MSC 같은 전략을 해보고 싶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그림은 멋있는데요.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데이터를 옮기는 방법은 데이터를 이제까지 유지하기 이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솔루션과 수많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 솔루션과 방법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제안하는 온프레미스를 유지하면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스템이나 다른 서비스들까지 제대로 잘 운영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 적격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기능이 필요하겠죠. 기능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데이터 타입을 지원을 해야 되겠죠. 또 여러 가지 DB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 실시간으로 최대한 보장해줘야 하는 그런 성능들도 기능에 들어갈 수가 있겠죠. 또 그거에 대한 데이터 사이즈라든지 이런 데 용량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들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적시에 뭔가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적인 요소와 말할 수 없는 게 중요한 게 기업은 성능에서 느리면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서비스 컨펌을 눌렀어요. 오더가 10분 있다 가면 그 서비스를 누가 씁니까? 그 여러분들 다 페이 결제해가지고 결제를 해보셨어요. 결제 완료를 눌렀는데 결제 완료 또 컨펌 메시지가 안 오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클라우드에서 서비스가 됐는데 반영이 온프레미스 돼서 계정 정보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성능 그리고 데이터는 나는 소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소중하잖아요. 내 데이터가 날아가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은 당연히 그걸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예, 한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다 선배님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기술의 고수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하나를 다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좀 무례일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기술이고요. 몇 가지 왜 위크니스와 위크포인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때는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그 환경에는 적합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저희는 데이터 관점에서 데이터를 가장 소중하게 제 안식처에서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데이터베이스는 ACID라는 네 가지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적인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바라보는 여기에 전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컨시스턴시를 보장할 거냐. 여러분은 소중하잖아요. 여러분이 온프레미스든 여러분이 클라우드든 어디선 데이터가 만들어지더라도 일관성을 보장해 줄 것이냐라는 관점입니다. 그게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가 만들어지던 그게 실제 DB에서 만들어지던 그게 앱상에서 만들어지던 DB 상에서는 컨시스턴시를 보장합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많은 기술들은 컨시스턴시를 보장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한 맹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많이 개발자분들이 쓰셨던 게 DB링크였습니다. 그리고 트릭을 사용하게 되면 이기종 DB에 대한 부분들도 쉽게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걸었을 때 개발자 수준에서는 그리고 서비스 기획자 수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IT를 하신 분들은 다 그 락이라는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 락이라는 개념이 서로 상호 실제 물리게 되는 그런 락이 경합된 상황이 됐을 때 실제 어떻게 이걸 어떤 걸 우선순위에 가져갈지 모르는 게 되면 루피 됩니다. 락이 걸려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그 토폴로지, 쉽게 말해서 그 범위를 락으로부터 락을 풀지 않기 전까지 락이 경합돼서 그거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전체 토폴로지로 확산이 되는 문제를 발생을 합니다. 아주 좋은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실제 금융전산원, 금융결제원에서는 이것들을 쓰지 말라는 기술 가이드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아주 많이 쓰셨던 데이터 방법론 중에서 ETL 너무 많이 쓰셨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ETL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벌크로 넘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종료가 돼야 됩니다. 왜? 어디까지 넘기고 어디까지 안 넘기고의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ETL을 쓰게 됐을 때는 실시간에 대한 위크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든 데이터 필드를 긁어가기 때문에 운영 DB에 부하를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운영 DB에 부하를 주지 않으려고 거기에다가 태그를 다 붙이려고 하면 결국은 TB에 대한 얼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이블들에 대한요. 당연히 그 기존 제품, 저희가 유일하게 만들어진 제품은 아니고요. 오라클 골든게이트나 셰프럭스라는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근데 비싸죠?
다 쓰고 싶은데 비쌉니다. 오라클 골드게이트 비싸니까 ULA가 쓰셔가지고 많이 쓰시는데 끝나고 나면 유지보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미 다 그렇게 쓰시고 계신 걸 갑자기 걷어내기도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 외에 CDC 부분도 약점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여러 가지 방법론들은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다 위크니스들이 있더라. 그리고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해 드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기술적인 용어들도 있는데 다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트리거 방식이나 DB-링크 방식이 결국은 이기종 내지는 글로벌 트랜잭션을 관리하기 위한 기술이다 보니까 해당 타겟에 반영이 되고 어플라이가 나와야지만 실제 커밋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싱크하게밖에 동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어싱크하게 동작을 하고 토폴로지에 문제가 국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토폴로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ETL 얘기를 드렸잖아요. 당연히 ETL은 저희는 필요한 데이터, 새로 생겨진 데이터, 변경된 데이터만 반영을 합니다. 당연히 전체 반영이 아니기 때문에 빠를 수밖에 없겠죠. 비용은 저희가 당연히 합리적인 비용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몇 가지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내용들 좀 보여드리고 현실적인 지표들.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집에 못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쟁사 자료들이기도 하고요. 지표를 그냥 보여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 다 고객사 나가서 했던 BMT 자료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8,000배입니다. 숫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800배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어요. 데이터를 저희만 잘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그 안에서 조금씩 영향도가 쌓이게 되면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줍니다. 그게 8,000배까지 늘어나더라고요. BMT를 해보다 보니까 여기 사례가 CE물류사에서 벤치마킹 테스트를 했는데요. 오라클 DB 대 오라클 DB O2O를 했습니다. 다중 테이블 600만 건 커밋을 하는 형태로 600만 쿼리를 돌리고 단일 커밋 이런 형태에 대한 벌크, 기존의 ETL 작업하고 유사하게 BMT를 했는데요. 국내 A사라고 하는 거는 국내 A사 제품, CDC 제품하고 했었습니다. 오라클하고 비교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도입이 됐을까요? A사 제품이?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근데 비용은 A사 제품보다 9배가 비쌌어요. 근데 9배가 비싼 제품을 고객분은 쓰셔요. 저희는 이 부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 성능, 안정성이라고 하는 적격성과 가격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서 보였던 그 두 가지 지표 중에서 저희가 가운데 좀 끼어들었습니다. 좀 낮은 게 뭐 나빠 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저희 1초 안에 지연 시간입니다. 지연 시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벤치마크 테스트를 했는데 소스 DB에서 부하를 걸어서 그 부하가 걸린 트랜잭션이 소스 DB에 다 반영될 때 그 타임부터 타겟 DB에 트랜잭션이 다 반영될 때까지의 딜레이 시간입니다. 그게 1초가 걸리지 않았고요. 오라클이랑 저희랑 거의 잴 수가 없어요. 눈 깜짝할 차이죠. 저 정도면. 근데 국내 A사 제품은 6분이 아니죠. 예, 거의 셀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차이가 났고요. 뭐 이렇게만 말하면 잘 안 믿으실까봐 간단하게 1분짜리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실크로드와 OGG TPCC라고 하는 성능 벤치마크 툴을 1분짜리거든요. 막 돌아갑니다. 성능. 뭐 굳이 TPCC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OLTP 상황에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멀티 프로젝션을 섞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했는데 잘 안 보이시지만은 동일한 수치가 나왔어요. 제가 그걸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두 번째 아까 적격성과 가격 뭐 이렇게 국내 제품보다 드라마틱하게 싸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기술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대신 합리적인 비용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너네들 열심히 했는데 왜 계속 데이터 이야기만 하고 있냐라고 해서 클라우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국내에서보다 글로벌, 제가 아까 화웨이 얘기 드렸죠. 화웨이, 텐센트 이런 중국 기업들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그 기업들이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때 화웨이와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 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마켓플레이스, 지금 경쟁사 대부분들이 마켓플레이스에 그냥 솔루션을 올려놓고 쓰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켓플레이스가 아니라 이 화웨이의 클라우드 생태계, 기술 생태계, 뭐 쉽게 말해서 오픈 스택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뭐 클라우드에라 이런 식의 기술 스택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 제품이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스마트 로드라는, 저희 제품은 실크로드입니다. 근데 스마트 로드라는 브랜드로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웨이 클라우드를 데이터 인티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로드라는 그 기술을 사용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리바바 클라우드, 가장 또 핫한 클라우드 중에, 중국 클라우드 중에 하나에 저희가 기술 상호 계약을 체결해갖고 지금 파트너십을 하고 있고요. 가장 늦게 AWS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거가 있었어요. 좀 뭐 AWS하고 왜 너네 별로 한 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얘기 좀 드릴 것 같아서. 저희는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회사가 20년, 30년 된 회사면 참 좋겠는데요. 저희는 이제 7년 차 된 스타트업입니다. 근데 시스템 소프트를 해요. 왜? 계정기에도 데이터를 옮기게 되면은 계정기에도 데이터를 연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소중한 데이터라면은 7년에 레퍼런스도 없는 솔루션을, 내 소중한 데이터를 딴 데다 보내주는데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가지고 중국을 찾아가고 일본을 찾아가고 해외에서 먼저 레퍼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국내에 들어와서 21년도 작년에 미래에셋증권에 이제 큰 레퍼런스를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컨택 문의가 와서 저희가 파트너십을 해보자 하고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케이스웍 하나만 하고요.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고객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더라고요. 이건 실제 유즈 케이스입니다. IDC 센터에서 열심히 IDC에서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IDC를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IDC에서 DB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DBMS를 좀 업그레이드 하는데 서비스를 유지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어요. 내 서비스는 돌아가면서 DB 버전을 올리고 싶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중단, 물론 완벽한 무중단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비스 포인트에 대한 전환이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아주 단시간에 중단은 발생하겠지만 어찌됐든 서비스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는 의미론적으로는 무중단 방법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걸 해낼 수 있고요. 해봤던 경험이 있고요. 레퍼런스도 있고요. 일단 아주 심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운영된 시스템을 그대로 한 셋을 더 떠서 클라우드가 됐던 온프레미스, 물론 클라우드라 해서 클라우드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클라우드에다가 그대로 이중화시켜 놓습니다. 물론 초기 적재라는 개념이 될 수도 있겠고요. 데이터 펌프를 떠서 익스포트 앤 임포트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홀드 백업을 해서 부어놓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어찌됐든 그 방법론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중화를 했다 이겁니다. 한 다음에 기존 시스템은 계속 운영이 됩니다. 운영이 되면 여러분의 데이터는 계좌가 바뀌거나 여러분의 데이터는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줬거나 여러분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는 삭제가 되거나 변경이 됐겠죠. 그런 변경이 된 데이터들을 계속적으로 목적 쪽에 반영을 시켜줍니다.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요. 그러면 이쪽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실질적으로 고객들이 DB를 옮기고 나서 데이터만 그대로 갖다 부어놓고 쓰시질 않더라고요.
새로운 뭔가를 AP를 붙인다든지 새로운 뭔가 솔루션을 얹어서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DB 종류를 바꿔서 이 기존에 돌아갔던 기능들이 잘 돌아간지를 다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중화된 데이터에서는 모든 테스트나 모든 점검들이 다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끝났다. 이제 서비스 포인트를 옮기고 싶다 할 때만 저쪽에 걸려있던 서비스 포인트를 타겟으로, 원래 운영됐던 서비스 포인트를 타겟으로 바꿔줌으로써 서비스 전환이 아주 찰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뭐 몇 분이나 몇십 분 정도는 걸릴 수 있겠지만요. 보통 여러분들 차세대나 은행, 농협 쓰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명절 때 3일간 돈을 못 찾으시고 이체가 안 되실 예정이오니 명절 전에 꼭 돈 찾으십시오 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그랬을 때 어렵지 않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관, 데이터 쪽에 저는 데이터니까요. 데이터에 대한 기존 에셋이나 자산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옮겼을 때 왜 데이터 타입이 바뀔 수도 있고요. 또한 그대로 옮기고자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AP들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왜? OS나 플랫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윈도우즈나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파일 시스템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고요. 그런 데이터 이관이 실행이 되면서 애플리케이션 이관도 진행이 되지만 애플리케이션 수준은 당연히 플랫폼에 대한 뭐 빌드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고려사항이 있겠죠. 저희는 데이터지 않습니까? 데이터로 봤을 때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데이터 스킴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타입에 대한 부분들, 데이터에 대한 오브젝트나 여러 가지 갖고 있었던 기존의 오브젝트 요소들을 변경되어지는 이기종이 아니라면은 심플하겠지만은 이기종이라면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예를 들어서 인포믹스 같은 거를 말이 안 되겠지만 인포믹스로 이관한다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들이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매핑들이 어떻게 그걸 컨버팅 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야지만 실제 이관이 가능합니다. 데이터를 보호한다 해서 실제 애플리케이션도 접근하고 SQL을 던지는데도 SQL 자체는 애플리케이션 AO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데이터가 의미론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위에 보면은 스키마 매퍼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종이면 상관이 없겠고요. 이 기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스킨들을 맞춰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매핑이 필요하겠고요. 당연히 초기 적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순간에 오라클 기준으로 보면 SCN 기준이 되겠죠. 어디까지의 트랜잭션 기준으로 갖다 놓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데이터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간으로 보내주면서 실제 어느 순간 컷 오버할 때까지는 무조건 데이터를 동기화하면서 유지를 하고요. 당연히 그 와중에 애플리케이션들이 당연히 뭐 재빌드가 된다든지 추가적으로 뭔가에 대해서 기능 개발이 된다든지 테스트가 된다든지 거에 대해서 어느 싱크가 맞았을 때 컷오버가 유지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진짜 1분만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년차 기업이고요. 12월에서 아직 6년차 기업이기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고객분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 작업도 하고 했는데요. 어찌됐든 레퍼런스를 작년에 확보를 한 이후로 매년 2배 이상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올해는 그런 저희들의 노력 덕분에 GEP라고 하는 영국 투자청에서 혁신성과 기술성을 인정받아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영국 법인을 런칭하러 해외를 나가게 됐습니다. 언론 보고 잠깐 보여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미래에셋증권에 저희가 납품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던 그 오른쪽은 위에 아까 제가 일본 쪽 수출했던 부분이 저기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 실시간 무중단 업그레이드 실제 저희가 수행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그 이기종 간 헤테로지니어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고객들한테 소스는 오라클, 타겟은 티베로로 해가지고 실시간 동기화하면서 서비스를 학사 종합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끔 저희가 런칭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국방 사업에서도 저희가 열심히 또 실크로드를 제치고 기존 외산 제품 쉐어플렉스를 제치고 저희가 수주된 사례도 있고 또 국방 차세대 올해 최대 사업에도 수주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거는 DP 선정 레터를 직접 이렇게 공식적으로 받았고요. 그린 레터라고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을 원패스로 통과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내년에 가서 테슬라랑 열심히 이런 작업들도 해보고 싶은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좀 긴 시간이었지만 나름 시간 여행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름 어렵지 않게 식사 끝나고 시간이라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최대한을 다해서 다 전달을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다음 세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부스에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